자, 다음은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조합은 개념이 정말 중요하죠. 이 개념은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는 복습이 안 필요할 정도가 돼야겠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고요. 내신 때 훨씬 어렵게 나와요, 수능보다. 선생님 볼 때 내신 문제가 이미 수능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풀었던 문제들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거 많이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 예시 항상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이고 자판기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 뽑은 다음에 한꺼번에 보는 거죠.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세팅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중복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연수라든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면 식을 약간 조작해서 풀어줘야겠습니다. 이거의 개념은 칸막이가 가장 좋죠. 예를 들어 5개 중에서 7개를 뽑는다. 중복 허락해서 이 5개가 후보고, 이 5개를 구별할 수 있는 4개의 칸막이가 필요한 거죠. 이 4개의 칸막이랑 실제로는 여기는 공이 들어가면 되니까 7개의 공, 그래서 총 4 더하기 7 해서 11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4개의 자리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7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랑 똑같아요. 얘가 총 11팩토리얼에서 7개가 동그라미로 같고 칸막이 4개가 똑같죠. 그래서 조합, 중복조합,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다 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번 좀 풀기가 그렇죠. 최근에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기가 그렇죠. 이건 단골 주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앞에서 모든 내용이 다 한 번씩 나오긴 좀 어려운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연수 ABCD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BCD를 다 더한 값이 12죠. 그 다음에 나를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나 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제곱수가 특별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제곱수를 빼서 그 차이가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9 빼기 4밖에 없죠. 그렇다는 것은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요. 9 아니면 죄송합니다. 9 마이너스 4 아니면 4 마이너스 9다. 그러니까 AB는 2, 3일 수 있고요. 3, 2일 수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면 CDE가 남습니다. 자, CDE는 더해서 얼마예요? AB가 5만큼 차지를 했으니까 CDE가 7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자연수죠. 자연수기 때문에 CDE는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0보다로 문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요. C' 플러스 1을 C라고 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D', E' 이렇게 놓게 되면 이 C', D', E'은 의미 아닌 정수죠. 그리고 여기서 1씩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합이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4개를 중복조합으로 풀어주는 문제로 변신하죠. 그러면 칸막이 2개니까 6C2가 답이 되고, 답은 여기서 2가지랑 곱해줘야 하니까 30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잘 풀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거 잘 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복조합은 일단 쉬운 걸 잘 풀어야 돼요. 쉬운 걸 잘 풀다 보면 어려운 것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추이 많이 있죠. 정말 많습니다. 7번. 빨간색 4장, 파란색 2장, 노란색 1장이 있어요.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7장을 3명의 친구가 나눠 갔는데요. 마치 투표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면 됩니다. 3가지 카드색을 각각 1장 이상 받은 학생이 있도록 나눠 주래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먼저 모두 1장씩 받을 학생을 정해야겠죠. 왜? 노란색이 1장밖에 없으니까 1명밖에 안 나타날 테고, 학생 3명 중에 1명을 골라줍니다. 그래서 학생을 기억 학생이라고 할게요. 기억 학생한테 일단 1장씩 줘요. 하나씩 줬어. 자, 그러면 이제 레드 3장, 블루 1장만 남아있죠. 레드 3장, 블루 1장은 아무한테나 중복 조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자, 콜라, 사이다, 환타가 이번에 학생들이죠. 3H3이고요. 이 1장도 3H 하나인데 그냥 이 친구는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칸막이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5C2니까 이 값도 1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3, 3, 10 곱해주면 답은 3번이다. 자, 이 정도 풀어내는 거면 충분한데 학생들이 못 푸는 경우가 있죠. 이 객관식이 66%라는 거는 66%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찍어서 맞춘 사람 제외하면 사실 절반밖에 문제를 못 풀었다는 소리니까요. 확통 선택자들은 공부를 안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8번 내심스러운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합으로 풀었다면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는 경우, 중복이 허락되는 경우니까 이때는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1, 2, 3, 4에서 1, 2, 3, 4가 있는데 이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만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1, 1, 1, 4 이렇게 뽑혔어요. 그러면 자 1, 1이 3개가 갈 수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지금 3개만 뽑아야겠네요. 2, 3, 4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1, 1, 4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러면 1하고 2하고 4가 이 녀석들한테 매칭이 되려면 1, 2, 3, 4 2는 1로 가야 되고요. 3도 1로 가야 되고요. 4는 4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순간 상황이 정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4개. 아무한테나 일단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4 같이 생긴 애가 몇 개 나오느냐, 이게 결국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주는 거니까 6C3에 해당하고, 이거는 63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20이라고 4 곱해줘서 답은 80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를 일단은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신 문제가 훨씬 어렵다. 내신 문제는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여기 등호를 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라고 주면 바로 중복조합 생각하면 돼요. 4개 중에 6개를 고르죠.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러면 0이 아닌, 즉 모두 자연수 이상인 경우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중복조합 2개 푸는 문제죠. 어렵지 않고요. 네. 의미아닌 정수가 활용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주게끔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19번인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y랑 z를 더한 값이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라고 했네요. 그 말은 얘가 1, 2, 3, 4, 5, 6, 7, 8, 9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yz가 0인 경우를 제외해주고 y 플러스 c가 10인 경우를 이 사건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중복조합의 역량이 아니죠. 이걸 풀어내는 역량은 여러분이 얼마나 배반 사건을 잘 세우냐. 18번이나 19번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나오진 않을 테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뭐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얘가 해석하는 게 어렵겠지. 그러니까 나를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해석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뚝딱하고 알려드려 버리면 여러분은 공부에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8의 배수다라고 했잖아요. 8의 배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얘는 2에 뭔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8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여기 뭔가가 들어와야 하고 당연히 배수니까 여기에 지금 의미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자연수가 들어와야겠죠. 자연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는 2의 3승으로 표현하고 부등식을 나타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여기가 a 플러스 2b인데 이 a 플러스 2b가 결국 여기 자연수가 들어왔다 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1 또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걔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수 a라고 해봅시다. a를 2의 로그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a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a는 자연수니까 만약에 1이었다 그럼 8인 거죠. 2였다 하는 순간 2보다 이상이다 하는 순간 얘는 1보다 큰 값이 돼요. 1보다 큰 값.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플러스 2b는 3보다 같거나 큰 겁니다. a가 1일 때는 같고요. a가 2 이상일 때는 3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순서쌍을 찾아가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제 양의 정수 조심하셔야 된다고. 양의 정수라고 나오면 얼른 의미 아닌 정수 문제로 고쳐줘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 문제를 고치는 거의 정석적인 방식은 x 프라임 1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1은 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바꿔주면 되겠죠. x가 양의 정수라고 했으면 x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양의 정수가 자연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 다 11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5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완전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x, y, g, 5의 오메가 이렇게 더하기 5까지 날라가 주니까 6이 되겠죠. 6.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의 개수는 두 개이다.
음야한인 정수라 했고요. 자, 영의 개수가 2개다 라고 하는 순간 2개인 거 정해주고 그 다음으로 술술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서 AB가 0이라고 하고요. OC죠. OC는 앞에 고정해주고 얘는 0, 0이고요. 그러면 이제 CD 값이 10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44%라니 A형이라 그러죠? 옛날 기준으로 A형이어서 그런다. 참말로 공부를 안 한다.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 같은 문제예요. 배수이다 이런 말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배수다, 뭐 이 이상의 자연수다, 이런 게 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체이죠.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셔야겠죠. 충분히 생각을 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 선생님 첨언을 하게 되는데 뒤에 배수라 그랬잖아요. A, B, C가 뒤에 배수이다. A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마치 N,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N, B는 M, C는 뭐 K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배수가 되려면 이제 N, M, K는 어떻게 되겠어요? N, M, K는 N, M, K는 항상 적어줘야 돼요. 1 이상이어야겠죠? 자연수여야겠고, 그러니까 자연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했을 때 20이 된다. 자꾸 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D로 묶이죠? 그래서 N 더하기 M 더하기 K 더하기 1이 20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게 4 이상이잖아요. 4 이상. 그러니까 D는 2부터 5까지 가능하고 케이스를 분류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3이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3도 안 되고 5는 되죠. 2 곱하기 10, 3 안 되고 4 곱하기 5, 네, 5 곱하기 4. 케이스 3개 배반 사건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도 얘도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또 한번 조작을 해줘야겠죠. 이거 하나 정도 잘 풀 수 있으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쉬운 문제였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신선한 거 풀어볼까요? 사과, 감귤, 배 4개 중에 이제 8개를 택한다. 그러면 이게 구별이 안 가는 무기명 투표와 같은 상황이죠. 사과는 1개 이하다 하는 순간 1 또는 0이라는 소리고요. 감귤배는 또 1개 이상이다. 감귤배는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감귤배 하나씩 더해버리고 문제를 풀어버립시다. 감귤배 하나씩 줬으니까 이제 5개만 채우면 되는데 사과는 1개를 줬어요. 그럼 4개만 채우면 되죠. 그러면 감귤배가 하나씩 줘버렸고 하나 뺐으니까 4이다. 이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 문제가 돼서 0이다. 그러면 감귤배 똑같이 해서 5다 라고 문제 푼 다음에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31번 아주 쉬운 문제고 간단한 사고력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다. 정답률이 70%다. 이게 이제 문과와 이과의 차이죠. 옛날 기준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가형이니까 이과 친구들이고 문제 난이도를 아까랑 비교했을 때 정답률이 훨씬 높죠. 이 정도가 요즘에 적용되는 난이도다 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갔어요. 뭐 풀 건 아니죠.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정수이긴 하니까요. 절대값이 들어갔으면 마지막에 곱해줄 때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만 생각해 주시면 똑같은 문제다. 네, 쭉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안 푸나? 진짜 풀 게 없는데.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봐라. 전개했을 때. 이거 노가다에서 푸는 사람이 없겠죠.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개를 하면 결국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각각 인터뷰가 들어가는 거죠. A, B, C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3명의 후보를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 자체가 3H4가 되는 겁니다. 3H4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개의 후보에서 3개를 뽑는 거죠. 그리고 2개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의미만 알면 푸는 내신 문제다. 얘도. 그래서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 문제들이죠. 여기 있는 거. 자, 선생님은 최신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옛날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다가 이제 최신 문제에 적용을 시켰을 것이고, 당연히 케이스 분류 왕창창 나오겠죠. 여러분은 이걸 풀어야 된다. 별표.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1 곱하기 6 값이 6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다. 세 가지,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굳이 나누자면 4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죠. 나를 보시면, 자, 먼저 중복적 같은데 1하고 6이 조금 이상하죠. 1하고 6만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풀이가 결이 딱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F2하고 F6을 곱해서 1일 경우는 둘 다 1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집어넣어보면 얘도 2고요. 얘도 2고요. 2와 2 사이에 얘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 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다.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F1과 F6의 곱이 2가 되는 경우, 얘가 1이고 2여야겠죠? 당연히 2하고 1은 안 돼요. 뒤집히니까. 그러면 집어넣어 보시면 2하고 이제 4.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이 친구들이 2, 3, 4 중 4개를 중복적으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H4가 되겠죠. 세 번째로 F1하고 F6을 곱한 값이 3이다. 그러면 1 곱하기 3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3이니까 여기가 이번에는 6이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다 하셨죠? 네 번째 경우는 6이니까 1, 6하고 2, 3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해주면 되는 스타일의 문제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정확하게 한 학생 입장에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정답률 55%다. 55%면 여러분이 미적분, 수원 수투에서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개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점짜리가 여러분이 틀려버리면 안 된다. 확통을 먼저 잘 조지세요. 그래서 28, 29, 30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2개는 잘 풀 수 있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통에서 경우의 수가 쉬우면 확률에서 조건 방률이 좀 어렵게 나오고, 경우의 수가 좀 미치도록 어렵게 나오면 반대로 조건 방률에서 좀 쉽게 나오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된다. 통계 당연히 맞추시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그날 여러분 운이 좋으면 다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확통에서 다 맞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미적분 친구들하고의 차별점을 둬야겠죠. 미적분이 원체 어렵게 나오니까. 미적분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비슷한 난이도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43번 엄청 어렵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정답률 12%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지금 보시면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좀 비교적 쉽게 나왔겠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난이도 조절을 아무래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풀어내면 되겠다. 이 문제도 여러분한테 간단한 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검은 공. 자, 3명에게 나눠준다. 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보면 이건 중복조합 문제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A가 받은 공은 0 이상 2 이하이다. 0 또는 1 또는 2라는 소리겠죠. B가 받은 건 2 이상이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케이스 분류를 쫙쫙쫙 해야겠죠. 그래서 0, 1, 2로 잡으시고 2 이상이라 했으니까 8개 중에서 지금 문제가 검은 공이냐 흰 공이냐 이런 걸 안 줬잖아요. 그래서 자, B라는 학생은 받은 경우가 이제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상황에 맞춰서 또 케이스가 들어가 줘야겠죠. 가령 A 학생이 받은 공이 0개인 경우 나머지 이제 B와 C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B와 C에게 나눠주는 상황에서 B와 C하고 자, B와 C에게 8개를 분배하는데 나눠주는데 빼주면 되겠죠. B가 못 받은 경우, B가 1개 받은 경우를 빼주기. 이 사건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B가 못 받은 경우 다 C한테 갔을 테니까 한 가지고 B가 1개만 받는 경우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2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빼기 3 해주면 되겠다. A가 하나만 받은 경우는요. A가 흰 공을 받았을지 검은 공을 받았을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2가지인데 대표성이 있으니까 대표성 가지고 또 방금처럼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2번째. 여기 A가 이번에 2개를 받았어요. 그럼 2개는 또 케이스가 3가지로 3가지로 나눠주죠. 흰, 흰검, 검검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흰과 검은 대표성에 의해서 하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케이스 딱 분리해서 내신 문제 생각하면 이 정도는 진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학생들은 매우 어려워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애시당초 이 확률 통계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완벽하게 이 배만 사건까지 완성시킨 학생이 많지 않다라는 결론이겠죠. 아무래도 30번이다 보니까 풀어보지 않고 지레짐작 버렸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여러분은 이걸 도전을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선생님 바람입니다. 네, 44번부터 쭉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어렵게 나왔던 함수하고 연결됐던 문제예요.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보다 여기 있는 문제 그러니까 43번까지의 문제들보다 44, 45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로웠죠. 처음에 나왔을 때 배반 사건 쪼개는 게 상당히 좀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강의가 길어졌으니까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줄줄줄 나오거든요. 네, 옆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난이도까지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는 맞추고 여기 이후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거 내가 풀 수 있나 없나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있을 것 같다 하면 시험장에서 도전하시는 거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그런 문제는 포기해라. 찍어라. 선생님 주관식인데요. 그래도 적당한 숫자로 찍어야겠죠. 문제 선지를 딱 봤을 때 자기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객관식에 2자리 수가 없었다 뭐 그러면 적당하게 뭐 11에서 25나 30 사이에 있는 숫자로 찍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보통 10에서 30 사이에서 답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가끔 7, 80대에서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뭐 찍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끝났다 가겠습니다.